또 특정 장소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두고 불법 촬영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30대 남성 C씨 2019년 3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참 이게 고등학교 여자 기숙사 샤워실과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했고요. 그러면서 이 여성들을 불법 촬영했습니다. 그 촬영 횟수만 700회 이상에 달했다고 합니다. 야,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학교에다가 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고 여학생들을 훔쳐봤다는 건데 어떻게 교육 현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러한 범행이 가능했던 이유가 이 피해자가요. 그 학교를 다녔던 전직 교사였기 때문입니다. 와, 아니 저는 장소도 놀랐는데 직업이 더 놀랍네. 이게 교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일을 벌일 수 있습니까? 자기가 가르쳤던 학생 그리고 같이 일을 했던 여교사들까지 피해자가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C씨의 범행이요. 뭐 1개월, 2개월이 아니었습니다. 어. 무려 2년의 기간 동안 들키지 않고 지속적 반복적으로 계속 범행을 저질러 왔던 거죠. 경찰이 이 C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보니까요. 이 휴대전화까지 싹 분석을 해보니까 700회 이상 촬영했다고 했잖아요. 피해자가 무려 116명에 달했고요. 학교에만 설치한 게 아니었어요. 한 주점 화장실까지도 이렇게 몰카를 설치를 해가지고 전등 모양의 카메라나 아니면 화재 감지기 모양의 카메라를 설치해서 불법 촬영을 학교뿐만 아니라 주점 화장실에서도 해왔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존경하고 존중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행동을 했는데 사실 앞에서는 뭐 수업하면서 아이들과 웃으면서 대화를 하고 몰래 화장실이나 샤워실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또 혼자 보고 아 그러네. 야 이건 정말 아니죠. 야, 이거 무섭네요. 완전히 이중인격자인데. 그렇죠. 네. 피해자가 116명이고 미성년자예요. 네. 근데 미성년자들한테 이런 짓을 했으니까 불법 촬영죄는 더 무겁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처벌받았습니까? 일단 검찰에서도요 굉장히 죄질을 좋지 않게 봤습니다. 이 장기간 계획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이런 불법 촬영 범죄를 저질렀고 수많은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라면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봤고요. 검찰에서는 징역 10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당연히 교사는 파면 처분 받았습니다. 네. 어. 네. 앞서 이제 집행유예 판결이나 혹은 뭐 몇 개월 실형 선고에 비하면 훨씬 더 좀 무거운 형량이긴 한데 이게 이제 구형이라는 말이죠. 재판부는 어떻게 받아들였나요? 네, 1심 재판부도요, 이 교사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게 맞고 큰 영향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사라는 직업 자체가 아이들을 보호,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신성한 배움의 장소인 학교에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는 거죠. 또 이 동료 교사들도 상대로 범행을 해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면서도 그래도 영상을 유포하진 않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물론 구형량은 징역 10년이었어서 1년이 깎이긴 했지만 사실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불법 촬영하더라도 실제로 징역 5년 이상이 선고된 그런 케이스는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래서 징역 9년이 선고됐다. 법원도 굉장히 이 피고인에 대해서 좋지 않게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C씨가 항소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C씨는 징역 9년 너무 무겁다 이러면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했고요. 그런데 이 항소심 재판부에서 이 C씨의 형량을 또 2년이나 깎아줘요. 왜? 그래서 C씨에 대해서 징역 7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2심 재판부에서 뭐라고 봤냐면 이 교사 E씨가 촬영한 영상이 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원심과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이 교사가 촬영한 사진들이 여학생들이 용변을 보거나 샤워하는, 왜냐하면 거기 샤워실이었잖아요. 그런 장면들이 촬영이 되어 있어서 이 신체 부위가 노출되는 장면이 영상물에 담겨 있긴 하지만 이러한 행위가 일반인들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어떤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한 행위 또는 성적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인데 단순히 화장실을 이용하는 행위는 이러한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로 볼 수 없다라는 이유로 감형을 해줬습니다. 와, 아니 이걸 찍었잖아요. 그러게요. 재판부에서 네. 이렇게 찍었는데 이렇게 네. 얘기하는 건 아니죠. 내가 용변을 보고 샤워하는 모습이 내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데 그 성적 행위가 아니라고 해서 감형을 해준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1심에서는 지금 이 교사에 대해서 적용된 제명 자체가 성착취물, 아동성선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를 제작했다라는 혐의를 받았는데 2심에서는 이 A씨의 범행이 성폭법상의 그냥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일반 불법 촬영 혐의를 적용을 했습니다. 아동성선 성착취물 제작죄, 그러니까 1심에서 봤던 그 죄가 적용이 되면 형량 자체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이상의 유기징역형, 즉 이 굉장히 최하점이 징역 5년이에요. 근데 단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적용이 되면 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니까 사실은 형량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나오는 말이 유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형을 해주거든요. 근데 유포를 앞으로 하게 됐을지 잡히지 않았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지도 모르는 거고 그걸 뭐 어디 올리지 않았다 뿐이지 그걸 찍었고 봤다는 것 자체가 이미 뭐 피해자들은 수치심과 뭐 다 느낄 건 다 느낀 건데 왜 감형을 해주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그럼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이 재판부의 성적 수치심에 대한 인식 자체가 네. 상당히 새롭다. 네. 예? 어. 아니, 저 어떻게 이런 인식을 할까에 대한 그런 의문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 시청자 여러분, 이 판례는 되게 이례적인 판례고요. 아, 그렇죠. 대부분 보편적으로는 용변해 보는 행위나 이렇게 샤워하는 걸 찍게 되면 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이 되니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꼭 하시면 안 된다는 점을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 제가 주목하고 있는 한 판례가 레깅스를 입고 돌아다니는 여성. 요즘 왜 레깅스 입고 예, 많이 예. 돌아다니잖아요. 많이 하죠. 러닝도 하고. 네. 맞습니다. 그 여성들의 뒷모습을 이렇게 촬영한 남성이 있었어요. 그러면 사실은 뭐 드러난 신체라고 발목밖에 없죠. 머리부터 발까지 운동복을 입었으니까. 그런데 그런 여성을 찍었을 때 이것을 과연 몰래카메라, 이 몰카 혐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봐야 되느냐가 쟁점이 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1심에서는요, 아예 레깅스 입은 것도 유죄다. 그런 여성을 찍은 것도 유죄다라고 판단했는데 2심에서는 돌연 무죄가 됩니다. 왜냐하면 다 레깅스를 전신 입고 있었기 때문에 노출되는 신체 부위가 극히 적었다는 거죠. 그리고 레깅스는 요즘 일상복, 옷처럼 있기 때문에 레깅스를 전부 입고 있는 여성을 찍는 것은 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 이렇게 볼 수 없다라고 2심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의복이 레깅스처럼 몸에 착 붙으면 이게 굴곡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신체를 그냥 찍은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하는 취지로 원심 파기를 한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네, 2심 판결의 논리라면 노출이 없는 옷이라면 불법 촬영을 해도 죄가 아니라는 거였잖아요. 네. 그래도 대법원에서 유죄가 됐다는 게 그나마 좀 다행이고 그게 네. 상식이니까요. 네, 네, 맞습니다. 뭐 화장실 그리고 샤워실에서 이 불법 카메라에 내 신체가 찍혔다. 그 피해자들은 과연 평온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는 어딜 가더라도 늘 불안한 채로 살아갈 것 같습니다. 아니 이번 사건은 그 전직 교사가 그 학교에다 설치를 해놓고 2년 동안 이걸 보고서 그랬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된대. 그 누리꾼들은 반응이 어땠습니까? 네, 누리꾼들도 당연히 분노를 해주셨습니다. 피해자들은 영상을 누가 봤을까 불안했던 고통 속에서 평생 살아야 되는데 겨우 7년. 700번이면 한 번에 1년씩 700년형을 해야 한다라는 반응을 보였어요. 네, 대체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있는 학교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정말 참담한데요. 지난해였죠. 제주를 발칵 뒤집어 놨던 불법 촬영 사건 역시 학교에서 발생했습니다. 네, 지난해 10월입니다. 제주시 모 고등학교 체육관 여자 화장실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화장실 바닥에 수상한 갑티슈가 놓여져 있었던 거죠. 이를 이상하게 여긴 여교사가 내부를 한번 확인을 했더니 카메라가 흔들리지 않게 고정이 된, 그러니까 휴대전화가 들어 있었던 겁니다. 오. 이후 교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학교 학생인 D군의 범행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범인이 학생인 거죠? 네. 정말 대범하네. 깍지시원이 휴대폰을 어떻게 화장실 바닥에? 이거 근데 범인들은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이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고 사건이 커질 것 같으니까 이 학생이 자수를 한 겁니다. 경찰이 수사를 해보니까요, 이 해당 사건의 학생의 범행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 외에도 아버지가 식당을 운영하셨는데 그런 식당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을 일삼았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애초에 피해자 규모가 교내 한 50명 정도일 줄 알았는데 수사를 해보니까 무려 216명에 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피해 규모가 늘어났습니다. 그럼 학생들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그걸 발견했다니까 그럼 네. 여선생님도 선생님도. 찍혔고 그러니까 아버지 식당에 온 시민들하고 손님들. 관광객들 뭐 다 찍혔다는 얘기인데 네. 이 영상이 따로 유포되지는 않았습니까?
안타깝게도 유포가 됐습니다. 됐어요. 아유. 이 대군이 불법 촬영한 이 영상이요. 비공개 SNS 채널을 통해서 무려 10차례나 유포가 됐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학교 측은 지난 11월 7일자로 디군을 퇴학 처리를 했고요. 1심 재판부는 이 디군에게 징역 4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심 재판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화장실 범행 같은 경우에는 이 카메라를 교묘히 숨겨서 촬영했기 때문에 범행 수법이 극히 불량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자신이 설치했다라고 자백을 했고 범행 당시에는 미성년자인 점 등을 고려해서 징역 4년을 형을 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건 후에 학교 측의 대응이 또 한 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에 따르면요, 해당 학교 교장이 이 카메라를 발견한, 이 휴대전화를 발견한 여교사를 좀 나무라는 듯이 얘기를 이건 했다? 또 무슨 소리?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학교 측이 보인 태도로 사실은 피해 교사들에게 2차 피해를 가했습니다. 이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일 수도 있는 여교사 2명을 이 가해 학생 집으로 보내서 학교에서 진술서를 받아오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불법 촬영 대상이 됐을지도 모르잖아요. 여교사들 입장에서는. 너무 두려운데 그 집에 가서 그 아이의 진술서를 받아오라고 하면 그때 마음이 어땠을지 정말 상상조차 가지 않는데요. 아무리 학생이고 그리고 이분은 선생이라 하더라도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였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굳이 여교사를 진술서 받아오도록 보내야 네. 됐었나. 교감이나 교장이 가서 받아왔어도 되잖아요. 전 이 부분이 좀 학교의 대처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심지어 한 교사한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학생을 잘 다독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사는 이 말을 듣고 충격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지만 그 여교사님도 피해자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학교의 대처가 너무 아쉽습니다. 당신이 신고했으니까 당신이 해결해. 그렇죠. 이러지 않았을까. 네. 그리고 생각이 없는 거죠, 생각이. 네.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빨리 그냥 덮고 수습하고 싶었던 건데 이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D군 그리고 네. 검찰 항소했다고요. 네, 그래서 결과를 어. 조금 더 기다려봐야 아, 그렇군요. 네, 할 것 네. 같습니다. 뭐 한 해 동안 이 불법 촬영 건수가요, 이 범죄가 6천 건에 불법 촬영 범죄가 6천 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 불법 촬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5명 중 3명이 동일 범죄를 또다시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요. 불법 촬영 범죄 발생 건수가 이 최근 2년 새에 약 36%가 증가를 했는데요. 하지만 61.2%가 집행유예, 또 23.9%가 벌금형으로 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징역형 선고도 굉장히 드물지만 선고가 되더라도 징역 8개월이 선고되는 것이 29.4%, 징역 1년이 선고되는 것이 25.4%로 다수였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불법 촬영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적용이 되잖아요. 법정형 자체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데 법정형에도 미치지 못하는 처벌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법원에서는 이게 강간이나 강제추행처럼 피해자를 직접 만지거나 어떤 간음 행위를 한 게 아니고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찍기만 했다. 그러니까 좀 불법성이 약하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처벌 자체가 좀 낮은 게 아닌가 싶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강간이나 강제추행 같은 경우에는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불법 촬영을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는요. 오히려 강간이나 강제추행보다도 내 사진이나 영상이 온라인상에 퍼져 있을까 봐 더 오랫동안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법원에서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처벌이 가벼우니까 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이거 뭐 별거 아니네. 네. 또 해도 되나 보네. 네. 이렇게 접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은 이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정말 비겁한 게 가해자들은 충동적으로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변명을 하잖아요. 네. 근데 뭐 호기심에 그랬다 막 이렇게 말은 하는데 카메라로 몰래 촬영을 했다는 게 어린아이들도 다 아는 사실이거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 불법 촬영 같은 경우에 상습 범죄가 많기 때문에 상습성을 좀 없애려면요. 높은 형벌뿐만 아니라 심리 치료나 정신과 치료까지도 국가에서 병행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정말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분노 유발자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